어린이집에 맡겼던 아이가 홀로 많은 차량이 오가는 4차선 도로를 헤매다 발견됐다면 어떨까요? 믿고 아이를 맡겼던 부모 입장에선 업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사과를 100번 해도 화가 풀릴까 말까 한데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에선 회피성 태도로 부모님의 속을 또 한 번 긁어놨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우산을 쓴 아이들이 어린이집 대문을 열고 걸어 나옵니다. 두 아이는 곧 어린이집으로 돌아갔지만 하얀색 우산을 쓴 아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더니 이내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지난달 5일 어린이집 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하던 2살 여자아이 A양이 혼자 어린이집 밖으로 나간 겁니다. 당시 어린이집 마당엔 원장과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 어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나선 아이는 30여 분 만에 어린이집에서 700m가량 떨어진 이곳 4차선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20여 분이 지난 후에야 A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한 어린이집. 신고도 하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섰다가 경찰이 보호하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선 아이가 산책로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를 한 게 저희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고소한다 하니까. 예, 저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이거랑 문 앞에 선물 같은 거 보내주고 하는데 뭐 그걸 누가 받아주나요? 누가 받아주나요? 어린이집 측은 당시 구청 직원 방문으로 실수로 잠긴 문이 잠시 열린 거라면서 당시 아이 안전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부모에게 여러 번 사과했고 향후 안전조치 강화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산책 우리가 항상 가는 곳에 우산 쓰고 가 있었던 거고요. 저는 아빠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했고요.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입건하고 당시 목격자와 CCTV를 토대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며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서울 중랑구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학교 앞 여학생들을 상대로 외롭다, 연락을 달라며 명함을 돌리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자필로 쓴 명함에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연락 주시면 서운치 않게 보답을 하겠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아내가 죽어서 외롭다, 만날 수 있냐며 상식 밖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던 거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명함을 돌린 70대 남성을 임의 동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현관문에 테러를 해놓았다면 황당함을 넘어서 너무나 불안하겠죠.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 현관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을 둔기로 내려친 것처럼 곳곳이 찍혀 있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여러 차례 긁은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는데 황당하게도 평소 채무 관계에 있던 사람이 해당 세대에 살고 있는 거로 오해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해해 벌인 일이라는 건 피의자의 진술이니까 다른 범행 이유는 없었던 건지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맛집 앞, 장사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 놀라 발길을 돌리신 경험 있으신가요? 배우 유아인 씨도 어제 사람들이 많아서 어렵게 마음먹고 찾은 이곳 앞에서 유턴을 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에 있는 경찰청사를 찾았다가 수많은 기자진에 놀라 발걸음을 돌린 건데요. 앞선 1차 조사에서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입장 표명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유아인 씨. 공인인 만큼 잘못된 행동에 따르는 책임도 더 큰 법이죠. 경찰은 유아인 씨에게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했지만 출석 일자가 언제 잡힐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서늘한 밤 공기에 산책하기 좋은 요즘이죠. 서울 성수동 일대가 불청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밤마다 하루살이가 때로 몰려들어 일대 주민과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루살이 유충이 서식하는 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방역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불이 들어온 간판을 날개 달린 곤충 수십 마리가 뒤덮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 위를 쳐다봅니다. 환한 가로등 주위로도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곤충. 곤충의 정체는 동양 하루살입니다. 간판에 달린 조명 주변에 하루살이 사체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한강변에 알을 낳고 주로 5월과 6월 강과 맞닿은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관측되다 최근 성수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상권이 몇 년 새 크게 발달해 밝은 조명도 늘어나자 빛을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물지도 않지만 날개를 폈을 때 길이가 4에서 5cm에 이르는 만큼 주민들은 혐오감을 호소합니다. 9일 하루에만 수십 건이 접수되는 등 이달 보건소에 들어온 민원이 50건에 육박합니다. 한 3일 됐어요. 막 잠자리 같아요. 잠자리. 모기상 거기가 많아요. 막 붙어 있는 게. 그럼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날아가고. 유충이 서식하는 한강 상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방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소는 주택가 풀숲 등을 돌며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밖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당분간 일대 상인과 주민들의 괴로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